안녕하세요.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 권호준 부장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관련 정보나 그 동향에 대해서 좀 영상으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오늘은 서울 재개발 지역의 핵심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히 드려볼까 합니다. 전체적으로 입지에 대한 설명과 지금 현재 구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한남 3구역에 임장을 다녀왔는데 여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의 입지가 좋은 거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뒤에 남산이 있고 앞쪽으로는 한강뷰가 있으면서 옆에는 용산 민족공원을 같이 끼고 있는 이러한 배산임수 지역의 전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용산 민족공원, 그리고 신분당선의 연장으로 이렇게 크게 보실 수가 있는데, 국제업무지구 같은 경우는 저렇게 초호화 고층으로 해서 전자상가와 연계해서 개발하기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를 한 상태이고요. 아마 연말쯤에 가이드라인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곧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용산 민족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80만 평 규모의 부지라고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어느 정도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봤더니 여의도가 지금 100만 평이고요. 뉴욕의 센트럴파크도 100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조금 더 작게 그 정도 규모로 지금 지어질 계획이고, 아마 도심 속에 이렇게 숲과 호수 같은 곳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캠핑도 아마 여기서 같이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지금 강남에서 신사까지 이어지는 1단계 구간이 한창 공사 중으로 내년에 지금 개통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사에서 한남 뉴타운을 거쳐서 용산까지 이어지는 2단계 구간은 27년도에 지금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26년도, 7년도에 이러한 호재들이 다 반영이 된다면 지금 평당가가 4위이지만 그때는 아마 강남구, 서초구와 서울시에서 1, 2위를 다투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그 뉴타운 구역별로 지금 간단히 보게 되면요, 1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이 지금 정비구역이 해제되어 있고 공공재개발 형태로 재추진 중입니다.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작년 9월 이후에 신축 같은 경우는 지금 현금 청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한번 잘 살펴보시고 1구역은 추후의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을 살펴보면은 우선 사업 속도로는 3구역이 가장 빠르죠. 3구역, 그 다음에 2구역, 그 다음에 5구역. 지금 이렇게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2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인가 바로 직전이고, 3구역은 사업 시행인가 떨어지고 내년 상반기쯤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4구역과 5구역은 지금 건축 심의 중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업 시행인가 바로 지금 전 단계입니다. 그리고 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규모가 좀 작고 4구역과 2구역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나오고요. 2구역은 입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태원역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워낙 바로 이태원 상권도 이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할로윈 데이나 이럴 때는 그냥 슬리퍼 신고 나가시면 바로 이태원역 앞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3구역은 지금 5,800세대로 지금 한남 뉴타운 전체 중에서 가장 대장 구역이고, 현재도 저희가 문의를 받으면 3구역 문의가 가장 많아요. 왜냐면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그냥 딱 보시면은 3구역과 2구역과 4, 5구역의 차이가 한 2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구역이 완성이 다 되고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있다가 4구역, 5구역이 추가적으로 이제 준공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는 이따 제가 임장 다녀온 게 있기 때문에 그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구역도 분할 다세대 수가 적기 때문에 조합원 수가 적고, 이런 조합원 수가 적다는 뜻은 일반 분양분이 높다는 것도 보기 때문에 여기도 2구역과 마찬가지로 사업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순서대로 봤을 때 가장 나중에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으로 사실 구역별로 투자금이 그렇게 크지 차이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좀 적게 투자를 하고 좀 장기간으로 더 가도 괜찮다 하시는 분들께는 4구역도 추천을 드립니다. 입지적으로 봤을 때 저는 5구역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보시다시피 한강을 쭉 끼고 있죠. 극장뷰로 해서 한강을 다 볼 수 있는 구역이고, 5구역 전체 중에서 한 50% 절반은 한강뷰 아파트를 가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신분당선을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이쪽에 동빙구역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4구역과 5구역도 동빙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5구역 같은 경우는 34평과 44평의 비율이 다른 구역보다 좀 높아서 좀 대형 평수를 원하시는 분들은 5구역을 좀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아요. 3구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보시다시피 경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일단 영상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긴 할 텐데 지금 관리처분인가 내년에 떨어지고 순서대로 된다면 26년이나 27년도에는 아마 입주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총 세대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4,900세대로 봤을 때 24평과 34평의 비율이 한 70% 정도 됩니다. 여기는. 그리고 만약에 지금 3구역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다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을 조합원별로 했을 때 이 등수가 만약에 150등 안에 들어야지만 60평대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30평대를 가고 싶으시면은 4,900명 중에 2,800등 안에는 되셔야 됩니다. 그만 2,800등을 지금 어느 정도 그 감이 안 오시기 때문에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마지막 커트라인인 2,800등의 지금 권리가액이 8억 2천 정도 돼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11억, 12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30평대를 받으실 실투자금은 20억에서 21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추가 분담금은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 DH라는 프리미엄 브랜드가 지금 선정이 된 상태고 여기 한강 조망을 볼 수 있는 인피니티 풀도 조성을 한다고 하여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것도 같이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이 자주 상담 오시는 내용을 좀 간추려서 4가지로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전환 다세대와 원빌라의 차이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요. 원빌라 같은 경우는 이름 안에 뜻이 있어요. 원래부터 다세대 빌라였다. 처음 원빌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6세대로 쪼개진 다세대 빌라가 지금 현재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다세대 빌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고요. 전환 다세대 또는 분할 다세대라고도 하는데 전환 다세대 같은 경우 처음에는 주인이 한 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인 단독주택이 지금 일명 쪼개기라고도 하죠. 이렇게 좀 세대수를 쪼개서 한 세대였던 단독주택이 이렇게 6세대로 쪼개져서 분할이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태를 분할 다세대라고 또 하는데요. 보통 원빌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0평대를 배정받으실 수 있고요. 분할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0평대가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 자체가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안정적으로 30평대를 가져가실 수 있는 원빌라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투자 금액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내년 상반기에 3구역 같은 경우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진다면 입주 시기가 더 가까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금이 더 적게 들까요? 많이 들까요? 아마 당연히 투자금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이후에는 전매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걱정을 하실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 인가 떨어지고 전매제한이 걸리지만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이제 전매제한이 걸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에 3구역을 투자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개발 호재들이 반영이 다 되지 않아서 좀 더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25평형과 33평형을 받기 위한 현재 시점의 투자 금액을 살펴보면은 3구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감정평가액과 프리미엄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까지 총 포함한 금액으로 25평은 17억에서 19억 정도로 투자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5평 같은 경우는 지금 21억에서 24억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리처분이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이주비가 나오게 되는데 이주비는 감정평가액이 한 60%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이걸 받게 되면 또 투자금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비교하는 곳이 저기 한강 건너편에 있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인데 거기 같은 경우 지금 30평대가 저번 달에 실거래가로 40억에 찍힌 것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그리고 지금 입주 6년 차 된 아파트이고 한 6, 7년 뒤에 여기가 지금 DH에서 프리미엄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은 40억 이상은 무난히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안전마진으로 그냥 30평대의 경우 한 15억 이상은 가져가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남 뉴타운 투자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아무래도 입주권을 받기 위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권리가액이나 프리미엄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을 잘 확인하셔서 입주권을 위한 매매 계약임을 확실히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매매 계약서를 쓰실 때 현장에 있는 부동산에서 확인을 해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특약사항에 이 계약으로 인해서 입주권이 나오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하겠다 이렇게 좀 확실하게 해서 특약을 가져가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고요. 그리고 9평 미만의 토지를 구매하시게 되면 바로 현금 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구역 임장 갔던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끝에 보이시는 게 도광동 교회예요. 저기는 종교용지로서 개발 시에도 저기 금액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대로 종교용지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은 골목 따라서 쭉 들어가다 보면은 안쪽으로도 좀 골목이 계속 나오고요. 이따 제가 오디오도 같이 녹음을 하였는데 좀 녹음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지금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노후돼 있죠. 그리고 저기 지금 혼자서 골목 내려가다가 갑자기 개 2마리가 튀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죠, 세대별로. 여기는 그래도 좀 양호하네요, 빌라가. 안쪽도 지금 보면은 다 구분 다세대로 해가지고 나눠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쪽으로 나가면은 또 큰 길을 이렇게 따라서 있고요. 또 큰 길로 변해 있는 빌라들은 그래도 좀 상태가 양호한 편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다세대 비율이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한 25% 정도 돼서 750가구가 한 분할 다세대로 보시면 되고, 여기는 지금 뭐 드라마 촬영지처럼 이렇게 벽화를 해놓은 상태고요. 굉장히 좁아가지고 여기는 좀만 더 살찌면 못 지나갈 것 같아요, 이쪽은. 그리고 왜냐면 한남 3구역 자체가 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곳이 한 중간 정도 되는 곳이거든요. 여기도 어느 정도 좀 경사가 있죠. 이런 데도 보면 여기가 굉장히 노후돼 있죠, 이쪽도. 그래서 한 이 정도 돼야지 재개발이 되는구나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많이 이주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직도 괜찮은 집들은 관리처분 이후에 이주비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계신 분들도 꽤 있고요. 여기도 지금 고지가 되게 높죠, 보면은.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3구역에서도 한강뷰 볼 수 있는 곳이 있고, 여기 이렇게 한남대교랑 롯데 L타워까지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남 뉴타운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뭐 저희 3구역이나 4구역, 5구역 이렇게 여러 물건들 투자 문의 있으신 분들은 좀 안전하게 입주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상담 문의 주시면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